6월 7일 항소심을 한 달 앞두고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김용균 재단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원청 대표 무죄, 책임자 전원 집행유예와 벌금이란 1심 판결이 반복되게 놔둘 수 없었다. 저희가 오늘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그 살인에 대해서 법원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재판부가 그걸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가해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깝다. 산재는 살인이다! 책임자를 구속하라! 죽음을 방치하는 기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현실의 벽은 거대하다. 재판장님, 그 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외치고 또 외쳐야 한다.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이 벽을 넘어서야 한다. 울리고 이윤보다는 생명, 안전한 일터를 만들 기회를 재판부가 날려버렸습니다. 사 년 만에 내리는 판결이었다. 비정규직 김용균의 재판이 있던 날, 산업재해 유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가족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친한 성원들이에요. 예. 다 산재 피해 가족들인데요. 같이 가해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를 처벌해 제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죽음의 행진을 여기서 멈춰달라는 것이었다. 원청과 하청 책임자들이 입장했다. 김미숙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고통스러웠을 용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까 서부발전 사장 오는데 발이라도 걸을까. 사과도 일말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못 본 채 지나가는 그들에게 다시 분노가 끌어올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자꾸 해코지하고 싶어. 이제는 그냥 얘기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죽은 지 4년, 길고 험난한 나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죽음. 김미숙은 노동자와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연대하고 싸웠다. 그래서 이리로 온 거예요? 기대하진 않았지만 맞닥뜨린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원청 대표 무죄, 원하청 책임자 전원 집행유예와 벌금이라니. 기자님들, 우리나라 재판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김미숙은 무너질 수 없었다. 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이 수많은 죽음들의 이름을 걸고 앞으로 죽어나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걸고 그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집행유예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 원적 사장만 빼고 다 무죄고 다른 사람 집행유예잖아요. 그 집행유예를 그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3년 유예면 3년 지나가면 무죄다 이렇게 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죄는 있으나 벌 받지 않겠다. 죄는 있으나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처벌받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재판에 매달렸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그들이 차라리 현장을 울음이었다. 모른다고요? 그렇지 절규였다. 않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은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그들이 현장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래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터에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유가족과 촬영 기간 내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김미숙의 눈가에 이날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당한 고통이 국민 여러분도 다시 생생했다. 마십시오. 24살의 청년 노동자가 건배 벨트에 4시간 갈기갈기 찍혀서 죽은 그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싸워주십시오. 아들만이 아니었다. 오늘 또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날 김미숙은 내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지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발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김용균 재단은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박다혜 변호사님 통해서 발제 듣겠습니다. 원청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강제적인 구속성이 없다. 그리고 용역 계약상 하청에겐 굉장히 제한적인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뭐 근로자 작업 배치나 인사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제 원청이 산업법상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근로자가 2인 1조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인 1조에 대한 인력 정원 여부를 누가 결정하냐? 하청업체냐? 아니면 원청이냐? 결국은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원청의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유독 이 발전소가 대규모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김병숙이 직접적인 결재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컨베이어 벨트라거나 이 설비의 위험성을 대표이사가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현장 수시를 가기도 했지만 그건 굉장히 단시간에 그쳤고 뭐 개별적으로 그 현장 운전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 위험성을 인지했다, 뭐 인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그 변론, 자신의 이제 무죄 이유입니다. 뭐냐면 부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업이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과 말하자면 정반대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판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중대재해법이다. 주의 의만 정도가 중하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고형은 대단히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소한의 형벌을 주지 않으면 형벌이 의미가 없죠. 다시 그 범죄를 하라는 얘기죠.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기업과 경영 책임자들에게 법을 지킬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런 식을 갖게 해주었다는 점은 뭐 반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법인에 대해서 보면 그 원청인 서부발전에 1천만 원, 그다음에 한국발전기술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제가 한국서부발전의 1년 매출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4조가 넘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이건 그냥 벌금 내고 말아라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영국의 이제 보건안전청의 그 릭비라는 수석 감독관, 이분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큰 기업이 아주 적은 벌금을 낸다면 그들은 벌금을 무시하게 될 거라는 게 현실입니다. 또는 인지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법원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 신호들, 그리고 행정의 소극성, 이런 것들 결국 파고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입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자신 없어 하는 그 어떤 뭐 국회라거나 뭐 행정부라거나 그거를 정말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거는 경영 책임자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CSO, 최고안전 책임자 같은 것들을 두어서 경영 책임자 처벌에서 좀 빠져나가는 측면들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이나 재발 방지보다 이제 법리 중심의 대응, 법적 공방, 무력화 이런 것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개선 대책을 세우면 기업이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인정될 수 있으니 우리는 개선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현장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미리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발생하고 증가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한 노동부나 정부의 책임은 또 어떻게 물을 것인가. 결국 또 정치 권력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친기업적인 성격을 이제 이미 띠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데서 뭐 심각하게 지금 걱정이 되죠. 그리고 언론도 생각해 보면 지금 언론 여기 이제 계시는 또 소수의 기자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언론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회적인 그 어떤 의견의 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전선이 중대재해법은 폐지 내지는 개정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맞서 싸우는 세력은 소수의 약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 또 사용자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이 세 개 주체가 이제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참여권이 더 많은 이제 보장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2심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대전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 1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전 지역에 있는 노동계와 시민들이 모였다. 김유련 민주노총 대전지역 본부장은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로 기업의 악습을 끊길 요청했다. 권한이 없는 말단 관리자에 대한 처벌로 꼬리 자르기식 문제 해결의 관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 경영과 윤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매년 계속되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 넘쳤습니다. 이제 고 김영균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이 6월 이곳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법인과 경영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해가는 일신과 같이 납득할 수 잘못을 명백히 가리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죽음의 행진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150만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재정개정운동본부는 대전지방고등법원에게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한 고 김영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사실을 대전지방고등법원이 시민사회에 확인시켜주기 바랍니다. 김미숙은 재해와 참사로 벌어진 죽음들의 재판부가 내린 판결들을 적시했다. 참사도 무죄랍니다. 스텔라 데이즈호 사망사고도 무죄, 마사회 문중원 기수 무죄,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려 피해자들은 울분이 터져 미칠 지경입니다. 죽은 사람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몰린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지 말라는 호소였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우리 피해자들은 날마다 가슴 속에 피눈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유족들을 억울한 심정에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판결로 피해자들의 한 맺힌 피눈물을 거두어주길 바랍니다. 비정규직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이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애원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루 7명, 한 해 2,000명의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된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재판 자꾸 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판례를 뒤집고 조금 올라서고 뭔가 사회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야만 이 재판부도 조금 인식이 달리하지 않을까.
그러나 세상은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새 정부는 누더기 중대재해법마저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김미숙은 2심까지 한 달 동안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아들의 죽음, 비정규직 노동자가 맞닥뜨린 세상은 벽이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하더라도 김미숙은 오늘 또 벽을 오른다. 말없이 그 벽을 오르는 담쟁이처럼 세상에 또 다른 용균이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도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했다. 억울합니다. 오늘 김미숙은 홀로지만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담쟁이 잎이 되어 그 벽을 넘어서듯 이 죽음의 벽을 마침내 넘어설 것이다.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그것은 엄마 김미숙이 아들 용균이에게, 아니 이 세상 모든 용균이에게 해야 할 어머니의 책무이기 때문이다.